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오늘 일요일 2월 27일 현재 시간 2시 37분입니다. 비트코인 4,730만원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리플 904원, 리플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도 지금 332만원대, 도지코인 153원. 도지코인이 최근에 좀 약한데 반등이 좀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비트 차트는 김프도 껴있고, 지금 달러 차트를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해외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 요때 지금 강하게 이제 40K까지 어제 쳐줬습니다. 4만 달러까지 딱 점 찍고 조금 빠지다가 요 구간대에서 요걸 넘겨줬어야 좀 좋은 움직임이라고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완전히 상승 분위기로 이제 들어가겠다. 왜냐면 요 구간에서 살살살살 올리다가 한 번 빼고 쭉 올렸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도 살살살살 이 양봉 무빙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했는 좀 그런 기대감은 있었는데, 역시나 이 40K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 40K 4만 달러 부근에 확실히 좀 저항이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앞자리를 또 바꾸는 거에 대한 또 부담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는 거에 대한 뭐 우려 때문인지는 몰라도 살짝 지금 눌림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크게 놓고 보시면은 여기 찍었던 저점까지 안 갔습니다. 안 가고 크게 올려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무빙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 여기서도 내려받고 크게 올린 다음에 다시 내려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또 내려박죠. 그러니까 몇 번을 내려박냐면은 앞으로도 크게 2번 정도는 더 내려박고 큰 상방 이제 빅롱이 한번 터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내려봤고 또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박았다가 이런 식의 무빙, 요때랑 좀 비슷한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살짝 눌린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지금도 살살 올라가려고는 하고 있죠. 아까 이제 38.1까지 내려갔다가 살살살살 또 이제 반등하려는 무빙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구간이 결국에는 작년 여름에 이 2달간의 조정 구간과 이 구간에 있었던 조정 구간과 지금 구간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바닥을 찍었다가 저는 이 구간이 지금 구간과 굉장히 흡사한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프랙탈적인 부분이 어떤 동일한 패턴이 정확히 반복되진 않지만은 비슷한 흐름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박았을 때 28.8K 최저점 찍고 양봉 띄우면서 거리랑 터져주고 한 번에 못 가고 다시 내려박아서 더 떨어지려고 했지만 결국엔 저점 갱신을 안 했다. 저점까지 안 가고 살짝 위에서 크게 반등을 해준 모습이죠. 그렇더라고 한다면은 요 구간이 딱 2달이었는데 한 달이죠. 여기서도 한 달이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달 동안을 또 바닥에서 또 길 수 있지 않겠냐. 조금 그 정도의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3월 15일하고 16일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빅 이벤트가 있어. 이거는 진짜로 전 세계 증시가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3월 15일에서 16일 FOMC 금리를 0.25% 올릴 것이냐 0.5% 올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 구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떤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3월 15일이면 딱 요때인데 요때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요때 한번 내려박았다가 금리 0.25%만 올릴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이제 경제 상황이 좀 또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좀 장기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지금 반격이 워낙 거세고 러시아가 설사 얘네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인구의 거의 60% 이상은 친유럽적인 성향의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정신적으로까지 완전하게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 점령을 했을 때도 결국에는 독립을 했듯이 이런 독립운동이라든지 러시아의 세력에 맞서는 이 저항 세력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상도 큰 폭으로 못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게 아니냐. 금리 인상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0.5%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악재들이 끝나고 난 뒤에 비트코인이 쭉 이렇게 한번 크게 이제 빅롱이 터지는 구간이 아마 3월 중순 이후에 터지지 않겠냐. 좀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살짝 눌림 나오지만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한두 달 비트코인 하고 말 게 아니죠, 여러분들. 좀 거시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비트코인도 여기 저점을
여기서 높여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다음 패턴 때 일단 중요한 건 여기 52K 저항이 또 있어요. 여기거든요. 여기 이제 맞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올려주더라도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 뚫어냈을 때 그 다음 추진력은 69K 69,000부를 돌파하는 한국 돈으로 8천만원 이상을 돌파해내는 좀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대세 상승장이 아무리 길어도 두세 달 내에는 오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만 더 힘내시기 바라고, 지금 뭐 살짝 눌린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자,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러시아가 진격해 들어가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굉장히 거세죠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진격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딱 여기까지인데 여기를 먹게 되면은, 여긴 어차피 거의 반 러시아 땅이죠, 벨라루스는. 그리고 러시아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딥니까? 여론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이 지금 그 불가리아라든지 루마니아, 헝가리, 이 슬로바키아, 얘네들은 지금 군사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계속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키예프를 지금 점령하는 게 가장 이제 우선적인 사항이 되고, 이 키예프를 점령하냐 지켜내냐의 싸움이 지금 굉장히 거세게 여기서 한판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총칼 들고 들어가는 전쟁이 지금 무식한 이런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는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위프트 제재가 들어갔어요. 자, 지금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빼버리는 것도 지금 드디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거 최후의 카드로 거의 요거는 그 제재 수위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스라든지 석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 천연가스를 유럽에 납품을 하고 대금을 이제 스위프트 결제망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차단을 해버리게 되면은 돈줄이 막히는 거죠. 완전히 국제적인 왕따가 되는 거고,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당히 막강한 카드입니다. 아마 러시아는 서방에서 스위프트 제재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키예프 점령하면서 빨리 전쟁 끝내고 협상하면서 자기들의 꼭두각시 대통령을 세우면서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지금 너무 세다라는 거죠. 이거는 푸틴이 지금 예상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제 세력들이 점차 많아지고, 지금 요즘 SNS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SNS로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 아직 키예프에 있고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 이러면서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조지 워싱턴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항전 의지, 국민을 또 독려하고 있고, 이렇게 전투복까지 입고 병사들이랑 이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라던가, 정치 경험 없는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비판을 완전히 잠재우고 전 세계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젤린스키 이 모습이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원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다 퍼지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야, 이거 보십시오. 꽃다운 청춘이 또, 이제 한 20 몇 살 된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이 다리를 자폭하면서까지 무너뜨려서 러시아군의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도 지금 반전 시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전 온라인 청원에 78만 명이 모이고 있고, 대규모 시위를 지금 러시아 국민들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들어가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막 감금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도심에서도 푸틴을 규탄하는 미국 뉴욕에서도 러시아 반전 시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인 반전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마 지금 푸틴은 똥줄이 탈 겁니다. 지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 비용만 하루에 20조씩 쓰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뒤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가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요즘에 남의 나라에 이렇게 쳐들어가는 게 맞나. 그리고 민간인 폭격까지 지금 민간인 피해가 계속 나고 있죠. 어린애들부터 해가지고, 러시아는 뭐 군사시설만 폭격한다라고 하지만 아니죠. 지금 아파트고 뭐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병원 무차별 폭격하고 있는 게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지금 푸틴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미국도 결국에는 스위프트 최종적인 경제 제재안을 발표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금융 차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스위프트가 발동되게 되면은 신용카드도 쓸 수 없게 되고 전혀 다른 국가와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되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없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금줄이 완전히 막히는 거죠. 이 정도 스위프트 차단이라는 제재는 이런 러시아 같은 규모의 대규모 나라에 대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지금 북한이라든지 이란 같은 답이 없는 나라들, 좀 조그만 나라들한테는 이제 핵 개발을 이유로 스위프트망 접근을 지금 제한하고 있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토에서도 지금 신속 대응군 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만 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을 활성화하고 여기에는 미군 7,000명까지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투입은 아니지만은 그 근처로 배치를 해서 군사적인 방어선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1940년대 50년대 2차 세계대전 그런 시절이 아니죠.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 뭐 한 가지 행동만 해도 위성으로 다 보이고 그게 또 전 세계 SNS나 뉴스로 다 생중계되고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에 다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푸틴은 옛 소련 시절에 미국이랑 맞짱을 뜰 수 있던 그런 제국주의적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어떤 지지율 상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독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활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나발니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푸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폭로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푸틴 정권을 사기꾼과 도둑놈들의 정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푸틴 정권의 이제 부정부패를 계속 까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정권 연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침략 행위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 전쟁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고 이런 전쟁 사태에서 비트코인 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비트코인 채택을 강요를 한다. 또 이런 얘기를 우리의 또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덴마크 기자 2명이 ATM기가 폐쇄돼가지고 돈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중고차를 구입해서 우크라이나를 벗어났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바꿔서 폴란드로 탈출한 사례 등 전쟁 속에서 비트코인 덕분에 목숨과 재산을 지켰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또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 이런 스위프트 차단이라든지 대규모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죠. 전쟁이 비트코인 채택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런 전시 상황이나 돌발 상황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또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스위프트에 배제되면서 비트코인으로 어떤 이제 해결책을 찾으러 나서려고 할 때 거기에 중국이 또 동참을 할 수도 있겠죠.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줘야 되니까 러시아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스 대금 결제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중국이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도 다시 비트코인을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연료를 팍 주입해줌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제가 비트가 올려놓고 주말을 맞이하게 되면은 알트코인 장세가 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잡코인 장세만 또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골렘이라던가 아르고 이런 친구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골렘 같은 친구들은 한번 쏘고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패턴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면은 낮아진 가격에 다시 산다면은 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우리가 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잡코 펌핑은 조금 나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잡코인들 이제 매매를 다 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헌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수익 나면은 바로바로 모스코인이나 헌트도 다 이제 매매했는데 쏘면은 매도하시죠. 이렇게 다 사인 들어서 챙겨가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은 났을 때 챙겨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자, 헌트도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880원대 전부 다 매수 사인 들여가지고 940원대 전부 다 매도를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11% 정도 수익 났는데 이렇게 좀 확실한 수익 얻어 가시려면 여러분들 하단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모스코인도 저희가 8% 정도 다 수익을 냈고 그래서 너무 잡코인들만 펌핑이 나왔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조금 메이저나 준메이저 코인들 펌핑은 어차피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다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잡코인들 중에서 아직 펌핑이 안 나온 코인들 있죠. 엠블이라던가
밀크라던가 디카르고 저스트라던가 요런 친구들이 아마 조만간에 비트가 반등이 나왔을 때 위로 한번 시원하게 올려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시총이 작고 요즘 보면은 잡 코인들이 뭐 주말에 펌핑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어차피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앞으로 뭐 빠르면 뭐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겠죠. 3월 말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늦어도 두세 달 안에는 조금 큰 규모의 이 정도 규모의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요렇게 쌍바닥을 찍고 돌리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점을 높여놓은 흐름도 굉장히 양호하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조금 물론 단타도 치겠지만은 물량을 좀 모아가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나 뭐 저점 구간인 거는 맞으니까 한두 달 매매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떨어지면은 매수하고 좀 올라가면은 팔고 요런 식으로 해서 3월 금리 인상 관문만 넘어가면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반 러시아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도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러시아 항공사 후원 계약 취소도 하고, 축구 유니폼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이런 독일어 문구도 넣고,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팀 에서도 러시아 석유 대기업의 이름을 지우고, 그리고 SNS 활동으로도 반전 시위는 계속되고 있죠. 자, 이제 레반도프스키 우크라이나 국기색인 노란색과 파란색 완장을 차고 이렇게 또 축구 경기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야, 그리고 이 젤린스키 대통령도 내가 필요한 건 피신이 아니라 탄약이다, 이렇게 또 SNS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피신을 권하면서 대피를 지원해주겠다, 미국으로 도망 와라를 했는데도 이걸 거절했습니다. 전쟁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고 내가 필요한 거는 피신 차량이 아니다, 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젤린스키 대통령 가족들도 전부 우크라이나에 지금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수도를 점령하고 뭐 대통령을 축출하고 이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랑 싸워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민병대가 지역전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니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나를 무릎 꿇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제패할 수는 있어도 그 정신까지는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하루빨리 좀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평화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게 사실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도 동쪽과 서쪽에 이제 친러시아 국민들도 있고 이제 친유럽적인 성향의 국민들이 계속 갈등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저렇게 나라가 없어질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도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구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정말로 좀 강력한 이 경제력과 또 이제 국방력에도 힘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북한은 지금 또 미사일 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북한도 좀 러시아 따라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를 좀 두둔하면서 미사일을 또 쏘고 이러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현재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 모두 코인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재테크 수단이자 뭐 누구는 재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또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제 웹 3.0이라든지 이 코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자적인 기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중국은 이런 그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워낙 이게 또 강력하니까 이걸 다 규제를 해버리고 못하게 해버리죠. 그리고 중국은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트위터도 못하게 하고 페이스북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렇게 침략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두둔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결국에는 북한을 또 앞잡이로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한국도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북한은 거의 중국의 속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 러시아 사태는 진짜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니다.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게 되면은 중국이 또 대만을 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가 또 북한이 북한을 앞세워서 한국까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시 한번 우리 좀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안보 의식을 좀 가지고
내 나라는 우리 손으로 직접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젤린스키 대통령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좀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추구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지도층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나머지는 다 뺏어가지고 재분배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다 같이 망하자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토로 들어가려고 하고 유럽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건데, 역사적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쪼개져서 서로 갈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젤린스키 대통령도 친유럽 성향의 대통령이거든요. 친서방주의적 대통령인데 우크라이나 국민들 스스로가 2014년에 친러 정권을 붕괴시키고 뽑은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60%예요, 60%. 근데 이거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나토에 뺏기려고 하니까는 짜증나서 들어오는 거죠. 깡패도 아니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올린 이유는 뭐 비트 조금 빠졌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지 말자, 그런 이제 메시지가 주요 메시지이긴 하지만은 참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됐든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에서도 이런 러시아 국민들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런 마당에 저도 하루빨리 이 전쟁 사태가 조금 완화되고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를 해주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떨어져도 어차피 올라간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지금 뭐 38.6K 38,600달러 정도 이렇게 쭉 반등 주고 요 정도 눌렸지만은 좀 더 눌릴 수도 있어요. 이 구간에서도 거의 절반 자리까지 장대 양봉 절반 자리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 37K 37,000달러까지는 뭐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요 자리까지 만약에 여기서 야금야금 요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여기 매물대인데 요 자리까지 올려놓게 되면은 한번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5.8 전고 뚫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좀 마음 편하게 같이 가시면 되겠다. 어차피 22년도에 한번 크게 터트리는 불장은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주봉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일 아침이면 9시 기준으로 주봉도 마무리가 되는데, 주봉도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마감해주게 되면은 물론 이때랑 좀 그림이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해주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의 부분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가다가 뚫게 되면은 강하게 5만 달러 이상 한번 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원하면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